안녕하십니까, 손수포입니다. 2월 14일 토요일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설 휴장을 앞두고 펼쳐지는 한 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한 주이죠. 반드시 또 승리가 필요한 한 주이기도 합니다. 자, 누구나 이기고 싶지만 아무나 이길 수 없는 게 경마입니다. 자, 반드시 승부가 필요한 마필들, 가야 할 이유가 분명한 마필들을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로입니다. 주로. 자, 이 주로가 계속해서 이 안쪽 1번에서 거의 4번, 5번, 6번, 7번 이 안에서 다 들어왔어요. 지난주 보면은 거의 다가.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말들만 그냥 복조로 엮어도 배당이건 저배당이건 다 맞추는 그런 분위기로 갔는데, 이번 주도 분위기 자체가 비슷할 수는 있는데 조금 변화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번 주 주중의 날씨는 10도를 넘어섭니다. 10도를 넘어서는 날씨 예보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날씨가 조금 풀리면서 주로가 변화가 올 수가 있거든요. 주로에 살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조금은 주로 자체가 변화가 될 수 있으니까 초반부 토요 경마 분위기를 잘 살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경주 바로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서론이 조금 길었었는데 주로가 또 가장 요즘에 중요하니까 언급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1경주 출발합니다. 오늘 첫 경주예요. 가장 주목받는 마필은 6번 라운더 클라라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라운더 클라라는 지난 경주시에 주행 중에 모래를 맞으면서 뒤로 약간 줄줄줄줄 샜던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개가 좀 불편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말은 정상으로 모래를 맞아도 줄줄줄줄 새지 않는다거나 모래를 맞지 않는다거나 그런 전개가 됐을 때는 더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자, 그러한 악병만 없이 전개를 해준다면은 기대가 되는 그런 말이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안쪽에 1번, 2번 이런 말들 솔직히 뛰는 거 보면 답 없거든요. 뛰는 거 보면 답 없는데 이런 말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게이트발로. 근데 설명드릴 만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안쪽이니까 들어오는 거다 라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안쪽에 있는 말들이 이번 주도 주로 이점을 살리면서 선전을 해줄 수 있을지, 저는 외곽에 있는 말이 그래도 능력상으로 본다면은 9번 온누리빛, 8번 레전드 샤케이, 자, 요 두 마리가 그래도 좀 더 낫다, 그래도 좀 더 낫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레전드 매치 같은 경우는 얘도 모래 맞는 거에 대한 악벽이 좀 있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에서의 모래를 피하려면 외곽을 더 돌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레전드 매치 같은 경우는 전개상 외곽에 있는 마필 특히나 좀 위험한데 그 중에 가장 또 외곽이니까 10번 레전드 매치는 이번에 좀 약하게 봐야겠다. 얘는 전개상 불리할 것 같고요. 대신에 복병 하나를 좀 추천드린다면은 여기서는 저는 5번 포트레이 매치란 마필을 좀 복병으로 봅니다. 포트레이 매치는 지난번에 보면은 제대로 승부한 경주는 아니었어요. 거의 보면은 약간 탐색성의 전개를 했다라고 좀 보여져요. 의도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거의 지난번에 주목을 안 받았던 말이었으니까. 근데 포트레이 매치는 우선 지난번에 추진 자체가 거의 제대로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제가 어떻게 추천드릴 만한 이유가 없는데 이유를 못 찾겠어요. 근데 이 말은 복병이어도 지난번 뛴 걸로 봤을 때는 더 뛸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좀 있었단 말이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쪽에 있는 말 중에는 저는 5번 요거 포트레이 매치란 말을 복병으로 하나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자, 6번 라운더 클라라를 필두로 9번, 8번 그리고 터지는 말로 5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이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이번 이경주는 5번 사우스 카니발이라는 마필이 신마예요. 신마인데 주행검사 걸음이 아주 좋습니다. 발주만 살짝 늦었을 뿐이지 그 이후로는 아주 능검 자체가 여유만만이에요. 그래서 발주가 심각하게 늦어버리거나 그런 것만 아니라면
사우스 카니발은 뭐 입상의 한 자리를 데뷔전부터 그대로 차지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우스 카니발을 이거는 뭐 능검 봤을 때는 그냥 충막감 봐주고 싶고요. 여기에 9번 위즈 퍼펙트가 최저 배당입니다. 아마도 위즈 퍼펙트가 그대로 선행을 간다면 요거는 대끼리로 끝날 가능성이 있겠고요. 9번이 선행을 쉽게 간다면 대끼리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선행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는 다른 말에 승부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가장 첫 번째로 주목할 말이 저는 6번 히어로 치타라는 마필. 얘도 능검이 좋거든요. 얘도 능검이 좋아서 아마도 사우스 카니발이 내주로 뭐 차분하게 경주 뭐 레이스 이렇게 있으면은 안쪽 편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뛸 때 사우스 카니발 뒤로 같이 따라가면서 추입으로 전개할 수 있는 말이니까 5, 6 막건이 모두 신마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9번은 선행을 간다면 되는 거니까 얘는 받치기로 해놓고 선행을 갈지 안 갈지 몰라서 받치기로 해놓고 요 5, 6 막건을 원틀 막건을 하나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서는 뭐 4번 바람의 기억도 팔리고 얘도 이제 선행을 갔단 말이죠. 근데 선행을 가도 얘는 더 뛸 게 없어서 얘가 선행 가는 거는 못 믿겠고 얘가 선행 가면은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봐서 4번 바람의 기억은 저는 지금 좀 덜 볼 예정이에요. 인기마 중에서. 대신에 복병을 하나 가지고 갈 건데 이번 경주에서의 복병은 얘로 봐요. 3번 마이티 블리스라는 마필. 자, 이 마이티 블리스가 능검은 좋았어요. 능검은 아주 좋았는데 데뷔전은 발주부터 별로 안 좋으면서 실전에서 걸음을 보여준 게 없어요.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마이티 블리스는 요렇게 안 팔려요. 능검과는 확연히 다르게 데뷔전에서 발주부터 좀 안 좋아가지고 실전에서 보여준 게 없었는데 이미 보여준 게 없다 하더라도 능검에서 보여준 걸음이 있어서 얘는 3번 마이티 블리스 같은 경우는 자 우인철 기수 안장이면 요거는 요 주의 복병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충막감은 있어 보입니다. 5번 사우스 카니발 얘는 충막감으로 보고 신마 5, 6 그 다음에 인기마 9번 그리고 복병마 3번까지 이렇게 5번에 붙여가지고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 가면서 오늘의 서울 첫 번째 승부 레이스 가져가 보죠. 자 승부 레이스로 추천을 드려요. 요 경주는 인기 1위가 2번 골든 디바로 가네요. 2번 골든 디바. 자 지난번에 입상마였고요. 지난 경주시 때는 모래를 맞으면서 탔어요. 그랬는데도 극복을 하면서 입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서도 모래를 맞아버리면 저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봐요. 왜? 지난 경주 자체가 편성이 아주 약했던 경주였습니다. 약했던 경주에서 1착도 아니고 2착을 했단 말이죠. 우승한 것도 아니고 2착을 했단 말이기 때문에 골든 디바가 지난번에 모래를 맞으면서 극복했다 하더라도 저는 골든 디바 이번에 모래 맞고 어영부영 잘못하다가는 이거 배당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골든 디바를 놓고 들어갈 게 아니라 이번 경주는 자 오늘의 첫 승부 이거 6번 러버맨이라는 마필을 자 노려봅니다. 러버맨. 자 조한별 기수예요. 조한별 기수. 자 우리 이 명절 때 지금 이번에 설 휴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설 휴장 앞두고는 이제 김기배 기수 출전할 때 계속 이제 입상 하나씩 내고 그런 때가 많이 있었죠. 김기배 기수 한번 밀어줍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 게 많이 있긴 했어요. 또 그럴 때마다 입상을 또 하기도 했었고. 자 이런 이유는 설 휴장 때 못 가던 기수들이 한 번씩 가려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한단 말이죠. 저는 그런 기술 하나 딱 이번 주 눈에 띄는 게 조한별 기수더라고요. 자, 조한별 기수가 조용하다가 이번 주에 뭔가 입상에 대한 의지를 좀 강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이번 경주 러버맨이라는 마필이 그 마필들 중에서도 인기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자, 러버맨은 솔직히 지난 경주에서도 초반에 아예 밀면
선행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던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서두르면서 말을 타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이 러버맨이 잘 밀면 선행까지도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러버맨인데 자, 러버맨이 4번입니다. 요 까만 모자입니다. 4번. 요 4번인데 뭐 기수가 뭐 다른 거 몸 동작이 별로 없죠. 추진하는 것도 별로 없죠. 요 4번인데 초반에 좀 적극적으로 밀고 나올 수도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왔거든요. 이번 경주에서는 러버맨이 아마 좀 적극적으로 선행에 대한 의지를 좀 보일 수도 있어요. 초반에 뭐 너무 널널하게 따라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러버맨이 착순만 기록했었던 그런 모습인데 외곽 계속 타면서 착순만 기록했거든요. 요 4번이. 자, 보시면은 이것도 이번에 입상할 수 있을 뻔하다가 마지막에 지면서 배낭이 터졌던 그런 경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경주도 그냥 차분하게 따라가도 되겠지라면서 탄 거는 같은데 이번 경주에서는 요 러버맨이 초반부터 아예 적극적으로 밀고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골든 디바가 약구미에서 2착을 했던 말이기 때문에 어영부영 3착하거나 4착하면서 배당에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골든 디바를 놓고 들어가는 게임이 아닌 6번 러버맨을 놓고 들어가면서 오늘의 첫 승부 레이스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배당까지도 한번 노려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잘하면 초반에 내가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밀면 선행까지도 한번 가볼 수 있는 말이라는 점. 6번 러버맨을 오늘 첫 승부로 노려가겠습니다. 자, 조한별 기수 화이팅 한번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주 1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제주 1경주는 제주에서 들어가는 승부로 갈게요. 제주에서 들어가는 승부. 자, 이번 제주에서는 제가 보는 말이 결국에는 이제 인기마가 되긴 했어요. 뭐 처음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이 안 잡는 모습이어서 괜찮겠다 싶었는데 뭐 이미 저는 뭐 승부로 잡았으니까 그대로 갈게요. 인기 1위로 팔려도. 자, 강풍여제라는 말입니다. 강풍여제. 강풍여제가 원래 이제 이 코리아 레이스에서도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추천을 할 때 보면은 마번을 잡으면 이렇게 하나씩 이제 이게 약간씩 바뀌어요. 잡을 때마다 사람들이 한 명씩 잡을 때마다. 처음에는 강풍여제가 이렇게 뭐 세게 안 잡히길래 그렇다면 이거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잡다 보니까 결국에는 강풍여제가 인기 1위로 가네요. 자, 이 강풍여제는 지난 경주 점배당으로 팔렸던 말입니다. 이 점배당이라는 것은 인기 1위가 점배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팔리는 인기 2위 쪽에서 내가 갑니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가 나오면 인기 1위 쪽에다가 배팅을 하는 거라서 점배당으로 가는 거예요. 인기 1위가 2위에다가 막건을 사가지고 점배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인기 1위는 분명히 있고 여기에 인기 2위가 내가 자신 있어 라고 하면은 그게 점배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어영부영 자신이 없어 그러면 배당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지난 경주 점배당으로 팔렸던 강풍여제는 확실히 승부의지가 있었던 게임이었습니다. 확실히 승부의지가 있었던 게임인데 제가 유독 강풍여제를 좋게 봤던 이유는 승부가 걸려있는 게임인데 초반부터 기수가 서두르지를 않아요. 즉 승부가 걸렸으면 초반부터 기수가 막 밀면서 타는 게 기본이에요. 당연하죠. 승부 걸렸으니까 무조건 밀고 나오고 선두권에 붙이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 지난번에 강풍여제 같은 경우는 김홍건 기수가 서두르지 않고 그냥 뒤에서 추입을 하는데 이 추입의 말머리는 나는 직선에서 다 따라잡을 수 있어. 그러한 말에 대한 믿음을 갖고 타더라고요. 그러한 말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서두르지 않고 타더라고요. 인기 1위도 아니라 인기 2위짜리 말이 점배당으로 팔린 말이 얼마나 자신 있으면 서두르지 않고 말을 타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강풍여제가 점배당 팔리면서 2번 게이트면은 서두를 만도 하거든요. 이번 경우. 자, 보세요. 자, 2번 게이트면은 바로 선두권에 붙이면서 서두를 만도 한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자, 노란 모자입니다.
다른 기수들 다 밀어요. 다 밀지만 김원공 기수만 그냥 가는 대로 말을 타요. 그것도 안쪽 게이트인데도 뭐 자리 잡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자리를 내주면서 뒤로 쑥 빠집니다. 이런 거는 여기서 이렇게 말 타고서 못 들어오죠? 그러면 장난쳤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서 만약에 3착하고 4착 했다? 그러면 이건 빼먹은 거다라고 봐야 돼요. 그만큼 초반에 굉장히 여유있게 말을 탔단 말이죠. 이거는 기수가 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말 자체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초반에 서두르지 않았고, 나는 직선에서 다 때려잡을 수 있어. 그래서 점배당 팔린 말이야. 그런 뉘앙스로 시원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김원공 기수가 아주 널널하게 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로 팔리긴 하겠지만 6번 강풍여제 얘는 이번에도 그냥 또 되겠다. 지난번 말 타는 걸로 봤을 때는 또 된다. 요거 놓고 오늘 제주의 승부 레이스로 갑니다. 자, 인기 1위로 팔리게 돼서 아쉽긴 하지만 상대만 딱 붙여가지고 때리겠습니다. 실수 없이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강풍여제 놓고 상대만 정확히 압축하고 주력쇼 한 방까지 정확히 잡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1위도 못 믿는 거는 못 믿는 건데 뭐 이거는 뭐 확실히 믿고 저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서울 4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가 5번 파워베스트가 근소한 인기 1위인데 지난번에 일격을 당했던 말이었어요. 일격. 무슨 일격이냐? 당연히 얘가 지난 경주 선행을 갈 거다라는 생각으로 인기 1위로 팔렸던 말이에요. 대부분의 책이 파워베스트를 선행으로 아마 잡아놨을 겁니다. 근데 파워베스트의 김태용 기수도 당연히 자기가 선행 갈 줄 알았는데 같이 뛰었던 안쪽에 제주 프린세스라는 말이 갑자기 선행을 갔어요. 갑자기 제주 프린세스가 안쪽에서 밀고 나오면서 선행을 가다 보니까 파워베스트가 전개가 꼬였죠. 전개가 꼬였어요. 자, 이 말이 지난번에는 이런 기습적으로 나오는 제주 프린세스 때문에 파워베스트가 당황하고 말머리가 좀 늦어지면서 결국에는 못 잡았어요. 결국에는 못 잡고 착손해 왔는데 이번에는 다르죠. 이번에는 알고 탑니다. 알고 기승을 하기 때문에 제주 프린세스가 나오면 압박하면서 말을 탈 것이고 지난번처럼 제주 프린세스랑 한 2, 3마신 뒤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압박을 하면서 거리차 좁혀가면서 압박을 하면서 탈 거고 아니면 아예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아마 이번에 보내놓고 그대로 그냥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주 프린세스 보내놓고 따라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발죽이 딱 나오면 자 요렇게 있으면 4번 이거 요렇게 설명드려야겠다. 자, 제주 프린세스가 이렇게 딱 나와서 선행을 가려고 하면은 아마 파워베스트가 바로 이번에는 붙일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땠냐? 4번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뒤에서 탔어요. 요 간격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번에는 이렇게 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대한코코지가 이번에는 요 외곽을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한코코지도 인기마로 잡히긴 했지만 4번, 5번 외곽을 돌 가능성이 있어서 전개상 대한코코즈는 저는 이번에는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전개상으로는 어려워질 것으로 좀 예상이 돼서 얘는 좀 덜 보고 들어갑니다. 5번 놓고 공략을 들어가는 게임이고 5번을 축으로 4번 안쪽에서는 2번 미스터 크레딧이나 3번 K 사이먼 이런 말들이 내주로의 이점을 살려갈 것으로 보여져요.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좀 할 것이고요. 만약에 마지막에 하나 의외로 날라오는 말이 있다면 하나 조심스럽게 추천드립니다. 10번 파워풀 브라도 파워풀 프라도 얘가 터트리면 얘가 한번 터트릴 수 있는 말이에요. 이 파워풀 브라도는 지난번에 덜덜하게 팔렸단 말입니다. 승복기가 없었던 경주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난번에 승복기가 없었냐라면 얘도 모래 반응이 있는 말인데 지난번에 말 타는 거 보니까 모래 반응에 적응이 됐어요. 적응이 됐어요. 모래를 맞아도 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복병으로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정도 이 잡혔던 인기만데 이번에 아예 안 팔려서 터지면 10번 같은 말이 의외로 꾹 참았다가 4코너 내주로로 딱 한 발 쓰면서
추입하면 올라올 수도 있어요. 터지면 10번. 10번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파워베스트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4번, 2번, 3번 요게 이제 기본이 될 것 같고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10번 터지는 말로 10번 이렇게 바운더리에 좀 넣고 가겠습니다. 자, 제주 이경주로 가겠습니다. 제주 이경주. 자, 여기는 축은 없죠. 근소하게 2번 다크루비가 인기 1위로 팔려가는 모습인데 뚜렷한 축이 없는 가운데 저는 4번 미소진이라는 마필을 좀 주목합니다. 미소진. 자, 기수가 김한남 기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수 네임밸류는 좀 떨어져 있는 입장이니까 제주 스타일상 아 이거 승부가 없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미소진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 이제 연속해서 입상을 했고 지난 경주시에 부담 중량이 높아지면서 기복을 보였던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부담 중량이 조금은 내려갔고요. 조금은 내려갔고 재밌는 거는 선행마가 좀 겹치는 경주라는 거죠. 안쪽에서 1번 장만월부터 2번 다크루비 두 마리 또 외곽에서는 5번 장타공주. 자, 초반에 적극적으로 선행에 대한 의지를 보일 만한 말들이고요. 더불어서 1대 왕자도 외곽에서 아마 선두권을 가담할 때 같이 다 앞선에서 뭉칠 수 있는 그런 전개입니다. 앞에 갈 수 있는 말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는 추입이 유리한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추입이 유리한. 추입으로 전개했을 때 미소진이 이번 경주는 충분히 해볼만 하겠구나. 충분히 해볼만 하겠구나. 자, 4번 미소진을 놓고 공략을 들어가면서 미소진을 놓고 들어가면서 3번 돌격 2번 그리고 1번까지 장만월도 게이트 2점을 좀 살릴 수 있어서 4번을 축으로 3번 2번 1번 안쪽에 있는 말들 보고 싶고요. 1대 왕자는 아무래도 부담 중량도 올라가고 게이트도 외곽이고 조금 고민이 됩니다. 얘는 저는 우선은 1대 왕자는 세게 보고 있는 입장은 아니고 진짜 뭐 현장에서 내용이 좋다라고 하면 추천드리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서는 8번을 1순위로 가장 좀 약하게 보려고 하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터진다면 기습이 성공했을 때 5번 장타공주 마필 당차공주란 마필도 요거 터트릴 수 있는 말로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만약에 기습이 통한다면 장타공주 같은 말도 연료는 있겠다. 터질 수 있는 경주 같아요. 뚜렷한 축은 없으니까. 자, 서울 5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서울 5경주는 외곽에 10번 겨울장미가 근소한 인기 1위입니다. 말 자체의 사이즈도 이 겨울장미가 좀 더 세다라고 봐요. 여기 이제 최저배당이 큐피드 K랑 겨울장미랑 같이 팔리는데 큐피드 K 같은 경우는 전개가 유리할 것 같아요. 전개상 차분하게 따라가는 말이니까. 왜냐면 이제 겨울장미 같은 말은 모래 반응이 좀 있는 말이에요. 모래를 안 맞아야 잘 뛰는 말이에요. 모래를 맞아버리면 깨우락지 낼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모래를 피하려면은 계속 외곽에서 전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로하고는 좀 안 맞는 말이기도 해요. 겨울장미가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초반에 좀 가뿐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느냐 그것 또한 관건인 것 같아요. 안쪽에 1번 벌교 위수나 9번 스터닝 스텝 이런 말도 기본적으로 순발력들은 있습니다. 보면은 다 언급드린 말들이 어느 정도 팔리는 인기권 전력들인데 그 가운데 겨울장미가 우선 선행을 가면 우선 가장 좋긴 해요. 선행을 가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어떻게든 간에 그래도 외곽이니까 모래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차라리 안쪽에서 갇혀버리면 더 위험하거든요. 모래 싫어하는 말들은 무조건 안쪽에서 갇히면 쥐약이에요. 바깥이 유리합니다. 이번 경주 과연 이번 주 주로가 외곽으로 탔을 때 또 지난주처럼 그냥 싹 다 무너지는 그런 전개가 될 건지 아니면 날이 좀 풀리면서 주로의 상황이 변화가 있을지 우선은 능력은 겨울장미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정석대로 10번 겨울장미를 필두로 해서 7번, 1번, 9번 순을 상대마로 좀 보고 가겠습니다. 주로가 정상적이라면은 저는 10번 겨울장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주
삼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주 삼경주에요. 2번 서부명장과 5번 아그베가 삐까삐까하게 잡히네요. 지난번 축으로 왔던 말이 있어요. 5번 아그베. 요거 제가 지난번에 축으로 왔었습니다. 외곽 10번 게이트이긴 했지만 축막감으로 그대로 공략을 했고 3착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입상은 못했습니다만은 이 말 자체는 데뷔 전에 입상했던 그 능력, 경주력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면 지난 경주가 외곽 10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전개가 입상했던 말들에 비해서 불편했거든요. 불리했습니다. 입상했던 말들은 선행가고 바로 2선에서 전개하고 그랬었던 말들이었었고 아그베 같은 경우는 그 외곽 3선 외곽을 뛰었었던 말이니까. 자, 이번 경주는 아그베가 지난번보다도 게이트가 좋아졌으니까 지난 경주 이상으로 더 뛸 것 같아요. 더 뛸 것 같고 재밌는 거는 이번 경주가 선행마가 좀 겹쳐요. 자, 보시면 2번 서부명장이란 말이랑 7번 파벽비거 얘네들은 서로 선행을 가려고 나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안쪽이니까 아무래도 서부명장이 좀 더 팔리지만 파벽비거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같이 뛰다가 서부명장의 부담이 올라가 있으니까 파벽비거가 뻗을 수도 있는 거고. 즉 앞에서 하나만 죽으면 이거는 아그베가 주워먹기 너무 쉬운 경주 같아요. 딱 주워먹기 너무 쉬운 경주. 자, 그래서 저는 아그베 놓고 공략을 들어갈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온빛이라는 말은 아주 부진한 편성에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부담 중량도 높은 모습이고 지난번에도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네온빛은 아직까지도 못 믿겠다. 차라리 외곽이지만 늘찬이 더 나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5번 아그베를 가지고 공략을 들어갈 것이고요. 2번, 7번 앞에서 가는 말 중에 하나 그리고 9번까지 이렇게 봅니다. 저는 5번 아그베 지난 경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축막감으로 놓고 가도 되겠다. 오히려 지난번보다 전개는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선행이 싸우면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거니까. 자, 서울 6경주 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는 3번 글로벌 챔프가 좀 세게 팔립니다. 압도적으로 좀 인기를 모으는 경주고, 자, 지난 경주에서는 앞에 나섰다가 선행마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선행마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 이제 결승선이 있잖아요. 이 외곽에서 선임마가 얘를 넘어가면 얘가 입상하는 거고, 얘가 못 넘어가죠? 그러면 선행이 입상하는 거예요.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게 따닥 막건이 들어오기가 원래 힘든 거예요. 따닥 막건이. 선행마가 그대로 뻗으면 얘가 나가 떨어집니다. 추임마가 올라와서 잡아요. 얘가 올라가면은 얘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닥 막건이 어려운 거예요. 같이 손잡고 들어오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글로벌 챔프가 딱 지난 경주 때 선행마를 못 넘어가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잡혔던 그런 경주였죠. 이번에는 자력으로 입상할 수 있는 경주다라고 좀 보니까 3번 글로벌 챔프. 자, 요거 놓고 공략하면 되겠고. 글로벌 챔프가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선입으로 전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은 게이트 상으로 봤을 때 선행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여기에 이제 선입으로 에이스 매치라든가 아니면 1번 문학 파이터라든가 요런 말들이 따라붙는 그림 같아요. 연속 입상하고 있는 베스트 드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액면상 인기마로 팔릴 것 같고 문학 파이터도 이번에는 찬스죠. 내치기니까 전개상 안쪽 게이트 2점을 무조건 살려갈 수 있어서 인기마를 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 에이스 매치까지는 못 봐주겠고 7번 브리도 트로피 같은 경우도 외곽에서 출전이면은 전개가 그리 딱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액면상 인기마 두 방 그대로 보고 대신에 복병마를 하나 가져갈게요. 복병. 자, 복병은 2번 관악산 체크인. 이 관악산 체크인이 말 그대로 내측에서 주로 2점을 살려볼 수 있는 딱 그러한 케이스의 마필입니다. 이번에 거리도 줄었고 게이트도 안쪽이고 2차권에서 글로벌 챔프는 인정하되 문학 파이터나 베스트 드림이 어영부영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관악산 체크인이
터트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글로벌 챔프 놓고 강축으로 놓고 그대로 그냥 인기마 싸움으로 1번이냐 아니면 5번이냐 초이스가 들어가고 여기에 2번을 배당마로 하나 안고 가봅니다. 3번을 필두로 이렇게 압축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제주의 4경주. 자, 오늘 제주에서 들어가는 다시 한 번의 승부 레이스로 가겠습니다. 자, 승부 레이스예요. 축이 없습니다. 이거는 맞추면 배당, 맞추면 배당이래요. 축이 없이 팔리는 가운데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5번 명품 챔프라는 말이에요. 명품 챔프. 명품 챔프 경주는 제가 지난 경주 때 적중을 했던 게임이었고요. 당시에 명품 챔프는 거품마로 안 봤던 경주였습니다. 안 봤던 경주였어요. 명품 챔프가 이전에 잘 뛰던 말이었습니다. 잘 뛰던 말이었지만 휴양 후 복귀전에서 바로 저는 통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여서 명품 챔프는 안 봤는데 생각 외로 잘 뛰었어요. 생각 외로 잘 뛰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명품 챔프가 지난번 휴양마였거든요. 휴양마였었는데 얘가 지난번에 바람을 좀 많이 불었습니다. 원래 휴양마라서 종합치는 인기 5위짜리 말이었는데 마지막에는 깜빡이까지 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바람 불면은 제주에서 잘 들어오거든요. 이 정도 바람 불면 인기 5위짜리 말이 3위도 아니고 대길까지 바람 분다는 거는 이거는 아예 오히려 얘를 놓고 때리는 게 대가리가 인기 1위가 부러지는 게 오히려 맞아요. 이렇게 바람 불면 그만큼 지난번에 바람이 많이 분 말이에요. 바람이 많이 불었다는 것은 지난번에 원래 말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소스가 나왔다는 거고 내용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물론 지난 경주 열심히 타고 깨진 겁니다. 열심히 타고 깨진 거고 저는 그래도 안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빼고 지난번에 적중을 드렸던 경주이기도 한데 지난번에 명품 챔프 이런 말이 바람 부니까 오히려 적중을 했는데 복승식 배당이 9배가 나와. 아이러니하게. 뭐 배당이 완전히 떠버린 거죠. 명품 챔프 같은 말이 바람이 불었으니까. 완전 땡큐가 돼버린 경주인데 그만큼 지난번에 승부 의지가 강했던 마필인 만큼 이번 경주에서는 당연히 강공이다. 이런 말은. 당연히 강공이다. 지난 경주 복귀전부터 아주 이빠이 승부가 들어갔었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 정도 모습이면은 얘는 이번 경주 다시 한번 강공이다. 지난 경주 때는 거품마였지만 이제는 승부마가 된 그런 경주입니다. 5번 놓고 때리겠습니다. 5 놓고 요 레이스 혼전입니다. 혼전이지만 오히려 노릴 수 있는 관리마가 있다면 그냥 좋은 배당으로 중배당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이니까 혼전이 아닌 오히려 좋은 배당으로 높은 배당만 형성되는 경주니까 오히려 우리는 찬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품 챔프가 지난 경주 이후로 이번에 때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렸는데 이미 말은 지난번부터 준비는 돼 있었다. 이번 경주 다시 한번 강공에 들어갈 거다라는 점. 요거는 5번 명품 챔프 놓고 다시 한번 승부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 갑니다. 자, 축이 없이 팔리는 경주 속에서 자, 저 역시 요거는 배당말을 좀 노리겠습니다. 복병 외곽에 10번 초콜릿을 주목합니다. 지난 경주 초콜릿이요. 얘가 지난번에 거리 자체가 늘어난 게임이었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국산마 거리 늘어났을 때 뚝뚝뚝뚝 부러진다고. 이 초콜릿도 지난 경주 때 거리 늘어나면서 승분전 부러졌어요. 근데 정상이라면 발주를 잘 해가지고 선입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초콜릿 같은 경우는 지난번 거리도 늘었었죠. 발주가 늦으면서 바로 선입에 붙지도 못했어요. 원래 이게 6등급에서 구마신차 검은숲 이길 때 들어올 때는 선행말을 4코너해서 선행말을 그냥 씹고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압박하면서 말을 탔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말을 타야 되는 게 이 초콜릿의 진짜 모습이에요. 지난번에는 진짜의 모습이 아니다. 정상적인 실력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 경주 이상으로 더 뛸 수 있는 말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초콜릿은.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되겠고 여기 이제 액면상 크리솔 동해가 액면상 인기마죠.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붉은 태양 놓고서 적중을 했습니다. 딱 그 경주에서 2착을 했는데 얘는 딱 그게 베스트예요. 앞이 죽으면 딱 올라와서 2착하고 앞이 죽었을 때 뭐 운 좋게 1착하고 그게 전부예요. 다른 말들이 잘 뛰면, 즉 앞에서 선행마나 선임마가 잘 뛰면, 제가 지금 노리는 선임마 같은 초콜릿 같은 말이 잘 뛰면 여차 늦추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추입 타이밍을 크리솔동에는 잘 잡아야 될 것이고요. 아마 선행을 4번 20년 세월 또는 눈이 올까요? 요런 말들 중에서 선행에 대한 의지를 좀 강하게 보이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100 나가면 꽂을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크리솔동해가 못 올라오는 그런 그림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뛰는 말들을 이거는 약하게 볼 수가 없고, 여기에 이제 미스터 태양 같은 경우는 얘가 보니까 지난번에 모래 맞아도 뛰더라고요. 모래에 대한 적응이 생겼어요. 그러면 크리솔동해나 미스터 태양이나 큰 능력차가 아닐 수 있다라고까지도 보여집니다. 요 경주는 이제 터질 수 있는 여지는 많고요. 충막감을 그래서 잘 잡아야 되는데 10번 초콜릿이 발주만 잘 해서 선입으로 바로 잘 붙어준다면 진짜 실력이 나올 수 있다. 후착은 잡혀있는 인기권 안에서 갈 거는 같습니다. 우선은 뭐 2번, 4번, 8번, 9번 중에서 압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놓고서 배당은 뭐 다 나온 그런 경주입니다. 기본적으로 대길부터 배당이 높을 건데 초콜릿도 이 와중에 더 목병이니까 철저히 중배당으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경주 같네요. 자, 10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로 갑니다. 오늘 제주에서 들어가는 제주의 메인 승부 갈게요. 자, 요 경주는 제가 노리는 관리마 출전 경주입니다. 복병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인기마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병을 놓고 때리는 경주예요. 인기마는 자 6번 경성제일이랑 10번 청룡불빛입니다. 얘네들도 솔직히 기복을 보이고 있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이렇다 할 믿을 만한 마필은 없어요. 제가 이번 경주 노리는 말은 저는 지난번에도 추천을 드렸던 말이었는데, 자 복병입니다. 인기마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8번 무주미소 얘 놓고 한 번 더 노려볼게요. 지난번까지 이제 문현진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성민 기수로 안장을 교체했어요. 자, 이 무주미소라는 말이, 야, 이 말이 선임마고 원래는 선임마예요. 전개가 빨리 붙일 수 있는 말인데 요즘에 보면은 초반에 발주부터 좀 아쉬워서 앞에 일찍 못 붙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실력 발휘가 안 되는, 전체적으로 덜 뛰었어요. 전체적으로. 발주부터 뭐 전개도 외곽으로 계속 뛰면서 무주미소의 자기 걸음을 다 못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안 팔리는데, 자, 이 무주미소는 지난번 가서진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수가 이번에 바뀌어서 문현진 기수랑 오히려 잘 안 맞는 말이라서 바꿨을 수도 있어요. 3등급 10마리가 출발. 자, 이번에 보겠습니다.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자, 무주미소가 자 8번 분홍색 모자인데 발주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발주부터 좀 늦어요. 발주 잘해서 바로 선입에 붙어야 되는 말인데 발주부터 좀 늦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시작부터 매달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따라갔어요. 이 말의 진짜의 모습은 선입. 아무리 늦어도 한 중위권에서는 타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초반도 늦었었고, 초반이 늦은 다음에 이제 직선에서 좁히려고 하는데, 직선에서는 또 약간의 또 이 기대는 모습도 좀 있었고, 요거예요. 요거 8번. 약간 말이 기대는 것도 있고, 약간 이 말의 베스트 실력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전개도 늦고 추진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실력 발휘가 안 되던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초반에 못 붙은 거이기 때문에요. 가장 큰 이유는 초반에 못 붙은 거. 그러니까 이 말이 아무래도 지난번에도 보면은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발주가 안 좋은 걸 보면. 근데
정상으로만 뛰면은 무주미소는 여기 진짜 사고 칠 수 있습니다. 전개 자체도 빨라질 수 있는 말이고요. 기댐 같은 거 없다면 더 뛸 수 있는 말이거든요. 이러한 복병이 딱 때리는 순간 전개가 제대로 나왔을 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발휘가 안 되던 말인 거예요. 가서 지는 말, 가서 졌던 말, 가도 안 되는 말이 아니라 제대로만 타면은 사고 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제대로만 타면은. 이번에 이성민 기수가 그렇게 말을 타준다면 오늘 한구라는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으로 붙겠고요. 철저히 중배당으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도 제가 이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말들이 또 들어오고 제가 추천드리는 말들 가지고 또 맞춰 봐서 보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자, 이번 경주 무주미소 한번 추천드릴게요. 무주미소가 배당을 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말이에요. 제대로 못하고 있는 말인 겁니다. 분명 능력 더 있는 말이니까 이번에 요 복병 가지고 한구라 도전합니다. 철저히 중배당으로 오늘 제주에서 가장 기대하는 승부로 붙어보려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서울 8경주 하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에 이어서 서울에서도 승부 한번 해야죠. 서울에서도. 자, 1번 모닝원더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클럽 큐 놓고 때리면서 모닝원더 맞춰 먹었던 경주입니다. 이번에 이제 내치기니까 전개상 다시 한번 주목을 받습니다. 전개상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데 모닝원더가 무조건 이번 경주 전개는 또 한번 유리해요. 또 한번 유리한데 능력으로 무조건 뭐 왔다시와 이거는 아니에요. 무조건 왔다시와는 아니에요. 자, 저는 이번에 능력상이라 보다는 지난 경주 이상으로 더 뛸 마필, 지난번 이상으로 더 뛸 마필, 그런 게 있어서 승부로 갑니다. 뭐냐? 바로 3번이에요. 레베랑스라는 마필. 레베랑스가 연승 때리다가 지난 경주 외곽에서의 출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주가 어떤 경주였냐? 제가 송당 황태자를 가지고 요거 메인 승부로 들어갔던 경주였어요. 송당 황태자. 송당 황태자가 지난 경주 2착을 했거든요. 복병이었어요. 송당 황태자는 복병이었는데 스케일 킹이랑 조합이 되면서 그냥 배당이 터져버렸습니다. 다른 인기마가 다 삽질해버렸어요. 다른 인기마가 다 삽질하면서 오히려 스케일 킹이 갑자기 난데없이 잘 뛰면서 터졌던 경주라는 거죠. 근데 레베랑스 같은 말이 지난번에 가서 진 게 아닙니다. 전개가 1600 외곽, 1600m 외곽은 쥐약이에요. 쥐약. 선두권에 붙어야 되는 말한테는 쥐약입니다. 지난번에 레전드 선도 그랬고요. 레베랑스도 그랬고 같이 외곽 1600 외곽에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실력 발휘가 안 됐던 거였고 지난 경주 때 송다원태자를 제가 놓고 때렸던 이유도 이렇게 외곽에서 출전했던 인기마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위험하겠는데? 레전드 선도 그렇고 레베랑스도 그렇고 위험해 보이는데 외곽이니까? 그래서 송다원태자 놓고 때리는 겁니다. 복병이지만 들어왔던 거고요. 하지만 레베랑스가 이번에는 안쪽에 왔어요. 지난번에 레베랑스가 기복을 보이면서 입상을 못하니까 한번 빠지니까 바로 복병으로 팔리잖아요. 지난 경주 때 입상을 했다면 이번 경주 인기 1위겠죠. 하지만 입상을 못하니까 이 복병으로 팔리는 건데 얘가 가서 졌다라고 봐야 되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가서 진 경주는 아니에요. 오히려 의미가 없었던 경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레베랑스가 안쪽 게이트에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최적 전개다라고 봐요. 오히려 모닝원더가 게이트발로 선행을 갈 수 있고 아니면 레전드 선이 밀고 나갈 수도 있어요. 얘네들 보내놓고 딱 선입으로 레베랑스가 아주 편안하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다. 뭐 원더풀 삭스가 넘어갈 수도 있고 앞이 누가 가든 레베랑스는 이번 경주 딱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선입으로 전개할 수 있는 게임이 된다. 3번 레베랑스 가지고 이번에는 승부로 붙습니다. 이제야
레베랑스의 진짜 실력을 아마 보여줄 겁니다. 레베랑스 놓고 때려볼게요. 자, 제주 육경주로 가겠습니다. 제주 육경주입니다. 축이 없어요. 아주 혼전의 레이스입니다. 2번 로하니. 자, 지난 경주에 입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인기를 모으는데, 자, 6번 완벽 세대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이 말은 악벽이 굉장히 심해요. 지난 경주에서도 입상을 하긴 했는데 말타기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말타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험한 말이기도 하고, 반대로 잘만 타면은 지난 경주보다도 더 뛸 수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완벽 세대가 이게 악벽이 늑발 악벽도 있고요. 기대는 악벽도 있는 말이에요. 이 완벽 세대가 지난 경주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말몰이 하면서도 임재광 기수가 끌고 왔거든요. 자, 이번 경주 58일에서 상대적으로 안 팔리지만 걸음이 남았던 말이기 때문에 저는 58이어도 상관은 없다. 악벽을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관건인 것 같아요. 악벽 제어만 관건이다. 악벽 제어가 되면은 58이어도 돼요, 얘는. 악벽을 제어할 수 있느냐. 과연 임재광 기수가 해낼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덜덜하게 팔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지난 경주 놓고 때렸던 완벽 세대가 악벽이 없다면은 저는 한 번 더 가능성은 있다. 상대마 중에 7번 리드망우, 2번 로한, 그리고 5번 불꽃질주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벽 세대가 높아진 부담 용량 속에서 과연 악벽을 얼마만큼 재현해낼 수 있느냐, 그것만 관건인 게임으로 볼게요. 자, 완벽 세대를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자, 서울 구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구경주는 4번 거센 강호가 가장 많은 인기입니다. 거센 강호의 전개가 지난번에 이어서 또 이번 경주 좀 편하지 않을까. 왜냐면 빠른 말이 없어요. 빠른 말이 없어서 거센 강호가 지난번에는 모래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더라고요. 모래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근데 빠른 말이 없어서 그냥 선행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연투할 수 있는 경주 아닌가 싶고, 안쪽에 레전드 와우도 전개상 또 워낙 유리하니까 뭐 두 마리의 최저배당을 무시할 수가 없겠네요. 대신에 기본으로 4번 1번은 가져갈 건데 그 다음으로 팔리는 말이 이제 MK1이 지난번 보니까 더 뛸 거는 없어 보였고, 여기 이 물레방아 같은 경우는 얘는 좀 복병으로 봅니다. 원래 얘는 좀 능력이 있는 말이니까 이 휴양 갔다 왔기 때문에 좀 덜덜하게 팔리는 것 뿐이고요. 오히려 물레방아는 얘는 좀 사이즈가 있는 말이라 복귀 전 저는 봅니다. 그리고 복병만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뭐 MKL이나 뭐 베스트선 이런 말들이 좀 잡혀있긴 한데, 요거 물레방아랑 하나 복병으로 더 보는 거는 2번이에요. 홀리데이 차. 야, 근데 거센 강호랑 지난번에 거리차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리데이 참이 너무 무시하는데? 홀리데이 참? 지난번에 목차이밖에 안 났는데? 이번에 조교왕도 이빨 올렸습니다, 얘. 조교왕도 이빨 올린 말이에요. 너무 무시하는데? 내주로에서 또 출전하는 말이고. 2번 홀리데이 참. 자, 저는 요거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요렇게 보고 갈게요. 4번 거센강호의 전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1번 그리고 10번 2번까지 요 두 마리의 배당말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분석드리고, 자, 이제 오늘의 최대 승부처 10경주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최대 승부처예요. 서울에서 들어가는 서울의 메인 승부. 자, 가장 많은 인기는 노 프라블럼입니다. 자, 요게 요즘에 선입 또는 이제 선행까지도 노려갈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이번 경주도 외곽에서 초반 순발력을 좀 살리면서 말을 탈 거는 같은데, 얘가 부담도 가벼우니까 인기마잖아요, 액면상. 근데 승군전이라서 아무렴
3등급보다 2등급이 레이스가 빠릅니다. 레이스가 빨라요. 그래서 노프라블럼이 그냥 혼자 독백을 가는 것도 아니고 안쪽에서 뭐 썬더드림 같은 말이 선행을 먼저 갈 수도 있는 경주고, 노프라블럼이 지금까지의 액면은 너무나도 좋았지만 놓고 가는 경주는 아니다. 놓고 가는 경주는 아니다. 여기는 제대로 실력 발휘 안 됐던 능력 불발휘 마필이 출전하고 있으니까 그놈 놓고 가야겠다. 그놈 놓고 가야겠다. 자, 그게 뭐냐? 바로 이거죠. 6번 강나루. 얘가 능력 불발휘 마필이에요. 얘가 이번에는 기수가 마이야 기수로 안장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보다 조교 강도가 떨어져서 출전을 했어요. 강나루라는 마필이 조교 강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얘가 마체가 굉장히 큰 발이거든요. 530kg대 체중이에요. 근데 이제 조교 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막 체중이 어마어마하게 막 늘어난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컨디션 조절을 잘 했다라고 봐야 돼요. 조교가 약하다고 해서 강나루를 무시할 게 아닙니다. 얘는 지난번에 제타 마스터한테도 졌고 맥을데이한테도 졌어요. 이미 그러한 말들한테도 졌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단 말이에요. 믿어 말어 긴가민가 한단 말이죠. 근데 자, 요거는 제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강나루가 지난번에 인기마였는데 못 뛰었는지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자, 강나루입니다. 강나루가 자 7번이에요. 요 갈색 모자. 지난 경주 대비 그 전 경주 입상했을 때 3차 갔을 때 대비 부담 중량이 이때 늘어났어요. 강나루가 53kg 달다가 지난번에 56kg였죠. 부담 중량이 늘어나면서 기수도 좀 당황했었던 것 같아요. 강나루가 4코너까지 좀 여유있게 붙잡고 따라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거 보면은 부담 중량이 늘어나니까 앞에 있는 말들 보세요. 잡고 타잖아요. 이 신의 이름부터 우마포이, 뭐 안쪽에 있는 마이티짱, 그냥 널널하게 잡고 가잖아요. 앞에가 이 힘쓰는 거 없이. 근데 강나루가 요런 정도의 레이스면은 붙잡고 따라와야 되는 게 맞는데 간격이 오히려 벌어지더라는 거죠. 3코너부터 보시면 간격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나루만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두르면서. 그런데 힘은 오히려 쓰고 이거 보세요. 승부는 걸려있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애들 붙들고 가는데 얘만 힘쓰면서 타니까 부담 중량이 늘어나면서 추입 타이밍 놓쳤고 말이 기대기까지 했어요. 지금 보면은 말이 기대서 추진도 제대로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실력 발휘가 안 됐어요. 안쪽에서 제타마스터 날라오고 외곽에서 맥을데이 올라오면서 다른 추임마들이 온 거예요. 즉 이 경주는 앞에서 아무리 잡고 가도 앞선 말들이 세지가 않아서 추입이 먹히는 경주였어요. 추입이 먹히는 경주였기 때문에 추임마가 와야 되는 경주고, 그러면 강나루가 와야 되는 경주인데 지난 경주 때 부담 중량이 늘어나면서 아주 심각하게 기복을 보였던 경주라는 거죠. 자, 지난번에 부러지면서 부담 중량이 다시 2kg 내려왔습니다. 2kg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 경주보다는 강나루가 한결 이전처럼 한결 부드럽게 추입 타이밍을 잡아가고 힘을 안 쓰면서 전개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추입력을 싹 다 끌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노프라블럼이 도망가도 강나루가 어찌됐든 간에 저는 지난 경주보다 더 뛴다 라고 보고 있어서 요 레이스는 강나루 놓고 들어가야 된다. 강나루 놓고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오늘의 메인으로 들어갈게요. 6번 강나루가 지난 경주 왜 승부를 못했는지. 자, 이번 경주는 부담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무조건 더 뛸 겁니다. 직전 경주가 뭐다? 능력 불발휘 경주고 이번에 기수 교체해서 출전하는 경주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타줄 것으로 봅니다. 오늘의 후반부 최대 승부처 메인, 서울에서 가장 기대하는 말로는 강나루입니다. 강나루 놓고 여기서 꼭 적중으로 보답을 드려볼게요. 자, 마지막 11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는 지난번 낙마했었던 정상이어로 그 낙마한 틈을 타서 선행을 갔던 지비볼트, 자, 두 마리가 최저 배당으로 팔립니다. 근데 정상 히어로가 순발력은 월등히 더 빨라요. 물론 지난번에 지비볼트가 더 빨라지면서 선두권에 붙긴 했지만 정상 히어로가 아마 이번 경주 다시 뛰면은 선행을 쉽사리 나가리라 예상을 합니다. 지비볼트가 지난번에 부담이 가벼워지면서 승부가 걸린 게임이긴 하지만 자, 얘가 선행 가고 지비볼트가 선입하면서 전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비볼트도 이번 경주 기대가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얘가 최저 배당으로 잡혀 있다 하더라도 배팅권에는 가져간다. 다만 얘가 선행을 가는 경주가 아닌 따라가는 거면은 아무렴 조금은 덜 뛸 수 있어요. 그래서 8번 파리의 불꽃을 저는 상대마 1순위로 보겠습니다. 근데 얘도 단점은 있습니다. 아직 모래를 안 맞아봤어요. 모래를 안 맞아봤기 때문에 파리의 불꽃도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비볼트는 선입으로 타야 된다는 점, 파리의 불꽃은 모래를 안 맞아봤다는 점, 그런 면에서 각각의 단점이 있으니까 3번 정상이어로를 놓고 공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배당으로는 1번 마이던을 보고 있어요. 마이던이 이번 지난번에도 이제 최적 전개 하긴 했는데 이거는 전개상 게이트발로 마이던을 마지막 복병까지 해가지고 요 레이스는 3번 정상 히어로를 가지고 지난번 늑발이 있었던 정상 히어로를 가지고 8번, 5번 그리고 1번까지 요렇게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궁금합니다. 과연 지금 시점에서 이번 주 주로가 어떻게 또 달라질지는 아주 궁금한데 이 주로가 한번 앞에서 뛰기 시작하면 그냥 시종일관 앞에서 뛰고요. 어느 날은 또 앞에 그냥 싹 죽을 때가 있잖아요. 주로에 따라서 너무나도 천차만별로 변화가 심한데 그 흐름을 초반에 잘 잡고서 현장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날씨가 좀 풀리니까 저는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현장 주시 잘해서 좋은 결과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고요. 일요 방송에서 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